예, 회의에 앞서서 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던진 질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길을 만드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뭔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열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부동산 정복과 주무관 전재협.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2동 주무관 김지은.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역시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4동 주무관 이근원.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활동 차렷, 인사. 바로 수상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행사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힐링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천연수원에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시설 종사자들 120여 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 단위에 설치된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석이 전년도와 다른 점이고요. 프로그램은 힐링 프로그램과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간의 단합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2016년 5월 25일 신규 구성된 동복지협의체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관계망 형성이 부족해서 올해는 민속놀이, 풍등날리기 등을 조별로 실시하면서 그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참석해서 민간 네트워크 형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각 동장님께서는 동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과 나눔 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가족, 인천구민이 함께하는 귀한 물건 함께 나누는 축제를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기암축제에서는 장애인 생활법률 무료 상담, 장애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고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기증물품 및 아나바다 장터 등 귀한 물건을 함께 나누는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저소득 제가 장애인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독거 남성 장애인에게도 밑반찬 나눔 행사를 하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나바다 장터 기금 마련으로 저소득 장애 아동을 후원하는 등의 기부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금천 구민이 함께하는 제6회 금날의 글로벌 페스티벌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구청 광장에서 우리 동네 올림픽이라는 테마로 개최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까지 개최 국가별 다양한 놀이문화를 올림픽에 접목시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이 되며 양궁, 깃발 만들기, 판박이, 타투 등의 놀이 부스와 추러스,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음식 부스, 여러 나라의 의상 체험과 중국 전통 종이 공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특별 부스 등 총 11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글로벌 페스티벌은 금날의 애니메이션 랜드라는 테마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놀이문화 체험과 대륙별 음식 체험 행사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음식 체험 부스에 대기 행렬이 길어 다소 혼잡하였으나 올해는 모든 부스에 적정 인원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하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19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개최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정례 기간 동안 부서별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의회 법제팀과 협의해 주시고 특히 전 부서에서는 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해 구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요구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협업 포인트 운영 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 5월부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조정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시에 의한 협업과제 선정 등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특히 일상 업무에서의 협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조직 내 협업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시행 중인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우리 구에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업 포인트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 정보, 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한 경우 협업한 공무원 개인 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운영 주기는 1년 단위고 금년도 11월, 12월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업 포인트는 개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배정되고 사용하지 않는 잔여 포인트는 매월 말 자동 소멸됩니다. 협업을 받은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1회당 10포인트씩을 감사 메시지와 함께 보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담당 주무관이 시스템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온나라 상단을 보시면 협업 포인트 메뉴가 보입니다. 협업 포인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협업 포인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협업 포인트를 직원 한 분에게 보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감사 메시지 보내기가 보입니다. 감사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버튼을 클릭한 후 조직도에서 금천구로 검색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상대방 이름을 검색합니다. 대상자를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협업 포인트를 보내기 위해선 감사 메시지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감사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메시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협업 포인트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네, 정상적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협업 포인트가 보내졌습니다. 참고로 협업 포인트는 같은 부서 동료에게는 보낼 수 없으며 동일인에게 월 2회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활용 방안은 그 협업 무수 직원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요. 또 부서에게는 연말에 우수 부서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입니다. 민희 신도시 1차분 롯데캐슬 아파트 준공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 구역 1차분입니다. 금천의 99발이 첫 성과물로서 민희 신도시 1차분 롯데캐슬 아파트 1743세대가 금년 11월 말 준공 및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청 건물만 덩그러니 있던 금천구의 얼굴이 민희 신도시 1차분에서부터 4차분까지 총 4,409세대와 2만여 평방미터의 문화공원, 구심초등학교, 금천경찰서, 커뮤니티 거리, 철도변과 시흥대로변의 동서간의 폭 20m의 관통도로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신입미술관 건립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시립미술관 건립 시 당초 계획했던 공원보다 더 좋고 더 나은 문화공원이 됨을 입주 예정 대피자들과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인정받고 이해시켰습니다. 아파트 입지 예정자 사전 점검을 10월 21일부터 23일간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일부 내부 공사 관련하여 점검 준비가 미흡하여 다시 점검을 요청한 민원이 다수 있었으나 사전 점검 시 미흡한 부분과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조치 예정입니다. 각 부서의 협조 사항으로서는 도로공원 문화체육공원 부지는 1차분 아파트 준공 전까지 당초 계획된 시설을 완공하여 기부 체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기부 체납 절차를 이행하여 11월 25일 준공 검사와 11월 말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 마무리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의 지도 감독을 좀 도로과하고 공원 녹지에서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입주 시에서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에 대해서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유물저시관 운영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를 부탁하고요. 마을자치과와 독산일동에서는 입주시 전입신고 등 현장 민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도시계획과소관 지역생활권계획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7일 목요일 2시이고 장소는 12층 대강당입니다. 참석 대상자는 종전에 이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각 지역별 주민 참여단 분과 그 다음에 기타 관심 있는 주민 그리고 저희 직원 그 다음에 지역 의원분들 같이 다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계획 내용의 주요 골자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2014년도 하반기에 독산 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단 현장 투어 워크숍이 있었고 2015년도에 가산 지역, 시흥 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내 관련 부서 모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의견들을 같이 함께 모아서 서울시에 의견을 냈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있어 최근에 이제 저희 구청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올해 말까지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장소 협조를 부탁드리고 각 주민센터에서는 저희가 따로 또 홍보는 하겠지만 각 주민센터에서는 주민 참여단과 지역 주민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관련된 의견 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생활권 계획 설명에 같이 참여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이 상위계에서 어떻게 담아지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축과장이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관리 사업지역에 대해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 도로폭 6m 이상 확보, 다중주택,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등 주거환경 개선,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조건 강화, 주차대수 확보 강화 등으로서 건축주들이 건축규제를 인식하여 민원 제기가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앞으로도 이 신청이 제기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재검토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외에 도시건축 아카데미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직원의 건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늘 14시부터 2시간 동안 평생학습관 제1 강의실에서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의 저자 조원영 건축사를 모시고 생활 속 건축 이야기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2016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총 2,666개소,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소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며 점검 방법은 현장 및 서류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후 조치 사항으로 시정 지시 후 미조치 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협조 사항은 부동산 정보과에서는 위반 사항 건축물 등재를 해주시고 각 동장님께서는 부선 주차장 원상 회복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13개반 116명을 편성하여 제설대책 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제서 인력 장비 차제 확보입니다. 공무원, 주민 자율기동반, 군 경찰 인력 2,189명, 구청 민간 장비에서 장비는 101대, 염화칼슘 소금 등 자재는 1,13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산사항입니다. 염화칼슘 수용액 제소시설을 11일 지원받아 신규 도입했습니다. 또한 금천 구민문화체육센터 극경사길에 대해서 자동염수 살포장치도 12일 지원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100인 이상 기업, 공동주택, 학교 등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협약 체결하여 눈치규 실명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11월 15일 제설대책 교육 보고 및 도상 및 현장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본부 요원 각 부서 각 주민센터에서는 제설대책 임무 숙지 및 단계별 근무에 철저히 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능 부서에서는 관리 시설별 제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팀장이 독산사동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16년 11월 1일 내일부터입니다. 추진 목표는 일반주택 재활용품 문전수거로 인한 문제점 개선입니다. 추진 방법은 현행 문전수거와 재활용 정거장 병행 수거를 문전수거를 중단하고 재활용 정거장 단일 배출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 홍보 실시 계획입니다. 그동안 구소식지와 지역 언론사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안내 전단지를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개첨하였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자생단체 회의나 교육 시 자료 게재 및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 앞에 쓰레기 배출일 안내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입자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며 내일부터는 집 앞에 내놓은 재활용 용품에 대하여는 수거를 하지 않고 미수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서 재활용품은 재활용 정거장에 배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집중 홍보 기간인 10월부터 12월까지는 홍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조는 청소행정과 직원과 독산사동 주민센터 직원 그리고 재활용 컨설턴트 기관지 직원으로 구성하고 각 세대에 방문하여 대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 차량 2대를 활용하여서 독산사동을 순회하면서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 보고사항을 포함해서 국별 11월 주요 업무와 행사를 화면을 통해서 공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금년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 사항을 점검하시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독려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서장님들이 부서원들하고 함께 점검하시고 좀 알찬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공공성 실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성 실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수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과 그 업무를 위임한 국민과의 관계에서 책임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책임성을 학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게
그 이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아니면 그 의회 뭐 하여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의회 또는 뭐 언론도 뭐 국민들을 뭐 대변할 수 있고요.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처음 얘기가 좀 거창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 능력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이제 불친절의 하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불친절의 하나인데요. 이 유능함과 이 성실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친절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이제 뭐 민원하는 해결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불친절하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낸 세금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와서 함께 언쟁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설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는 필요하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일하게 하는 협치까지 함께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이런 그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부서장님들께서 각 부서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협업 포인트 아까 이제 기획예산과장님 보고 하셨는데요. 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학습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청장님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 같은 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각 부서장님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그 기본적인 협치 여기에 대한 좀 수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매뉴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산사동의 재활용 정거장 11월 1일부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재활용 정거장, 왜 이렇게 거점 수거 체계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필요가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도 스스로 알아야 되겠고요. 뭐 효과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정된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시범 사업 하면서 있었던 효과들은 좀 정리해서 홍보도 하고 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재활용 그 선별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 직접적인 효과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으쌰으쌰하는 어떤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효과 분석하고 홍보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초반에 그 집중적으로 그 가용 인력 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들이 한꺼번에 집중돼서 초반에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흐지부지 가다 보면 나중에 뭐 주민들도 야 이거 니네 왜 했냐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왜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초반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렴하고 교육은 우리가 전문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또 나름대로 좀 잘 하셔서 그 청년 분야하고 교육 분야는 좀 물론 이제 부서장님들이 전체 부서원들이 다 함께 하는 일이지만 특정해서 어느 분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는 이 일에 뭐 당분간 내 공무원을 생활하면서 여기에 좀 그 매달리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치조정관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눈 바가 있긴 한데 이 전문가를 좀 우리 구정에 참여시키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위원회라든지 뭐 주민참여단 뭐 이런 분야도 있지만 특정해서 어느 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뭐 그전에 승효상 씨 그다음에 이번에 뭐 바뀌었지만 총괄 건축가처럼 그 비상근으로 구정에 좀 특정한 분야에 좀 전념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이 규정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보수도 줄 수 있게끔 하는 비상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야를 다 뭐 할 수는 없고요. 특정하게 우리 구가 중심적으로 좀 끌어나가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좀 전문가의 그 계속적인 좀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분야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제도 운영을 했듯이 외부 전문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부서장님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국장님들 회의 때나 좀 이렇게 함께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한테만 물을 하나도 안 주는 네. 네. 제가 10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전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와줬던 전체 직원들께 행사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란법이 시행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좀 어수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잘 안 잡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례들이 모아지지 않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방어적으로 그냥 지켜야 되는,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법 또는 행동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조직 문화를 바꾸고 사회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들은 건 아닌데 바깥에서 이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라 낙지부동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바짝 엎드려서 그냥 깔판 딱 대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기업인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좀 더 투명하고 우리가 정당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 정책과 사업의 수요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청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부구청의 말씀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각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입니다. 그 11월 달에 수능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해마다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준비는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당 부서가 잘 챙기고 수능과 관련해서 지원 체계가 흔들림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내일은 서울 날씨가 영하로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월동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떨어진 날씨에 혹시 이런저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동에서 순찰하시거나 아니면 여성안심 스카우트가 다닐 때 밤에 혹시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이 없는지 오늘 밤 같은 경우에 꼭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정기 정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처님도 각별히 당부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목표와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과 의회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만 민신도시 1차 준공에 따라서 입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이미 발생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TF가 만들어져서 민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대처를 잘 해왔습니다.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 입주 시기까지 입주하실 분의 입장과 입주하실 분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산 4동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간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건 시범사업이 초기에 집중돼서 초기의 성공 여부가 대체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11월 추울 때 그리고 어두울 때 이게 시작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독산 4동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구청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산 4동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다양한 마을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그리고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도록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자기들만의 사업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업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몇 번 당부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협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협업이 잘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저렇게 협업 포인트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업 포인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업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업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일을 순조롭게 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협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협업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고 협치는 주민들과 하는 것인데 저 앞에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공유하고 공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이 세 가지 과정이 돼야 그래야 협업과 협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협치 또는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거나 아니면 저렇게 포인트 제도로 가면서 특정한 실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제도화된 형식도 중요하지만 공유와 공론이라고 하는 저 원칙을 잊지 않고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협업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협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사업은 굉장히 한정된 수준에서만 성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더 협업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구청장은 이게 협업이 실제로 밑에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결재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나 또는 관계자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업과 협치를 한다는 건 구청장 결재를 받았다는 게 만능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재 과정까지 제대로 공유되고 공론화가 됐었는지 또는 그 추진 과정에서 그런 정보와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공유되고 공론화가 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점검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예. 안 먹고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예. 마지막 당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정지원과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일과 가정 모두가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펼칠 텐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또는 원하시는 제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11월 중에 관련된 준비와 점검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또 꼭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정해진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 특히 퇴근 시간 이후에 SNS를 활용한 지시 또는 SNS를 통한 업무 협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부터는 일과 시간 이후에 비상 상황 이외에 또 밑에 직원이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협의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내용의 SNS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업무라는 게 뭐 초를 다급할 만큼 제가 보고를 받을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다급한 사안은 대체로 실무자들이 상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우리 구청은 상급자가 SNS를 통한 업무 시간의 지시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과 방침을 갖고 그렇게 간무공무부터 솔선수범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점검하셔서 11월 확대 간부회 때 보고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만들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중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11월, 12월 2달 동안 올해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월 확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